있습니다. 자, 145번 보세요. 문제. 좌표 평면의 기울기가 A인 직선 L과 기울기가 B인 직선 M이 넓이를 사등분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L과 X축, Y축을 둘러싸인 넓이 S1, S2, S1, S2를 알려주니까 자 일단 어떠한 원의 넓이를 4등분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좀 들어야 될까 하면 우리가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지나면 되는 거죠?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9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또 2등분을 하면은 4등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또 2등분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또 중심을 지나면서 이거랑 뭐 하면 되는 상황? 수직이면 되는 상황. 일단 4등분이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먼저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에 따른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은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잡아주시면 일단 이렇게 여기에 1,3을 중심으로 갖고 이런 식으로 잡힐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기울기 하나, 이 중심 지나면서 기울기 하나가 0과 3 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A네가 있는데 요 놈이 0과 3 사이 이렇게 잡혀서요. 요놈이 지금 A라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 원점하고 1,3을 이렇게 지나면 얘가 기울기가 3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얘보다 좀 어때야 된다는 얘기, 기울기가 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기울기 작아지니까 대충 하나의 직선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의 형태를 요구하고 90도 4등분이 되려면 수직인 상황으로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일단 직선 L이라는 것과 직선 M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때 문제에서 기울기가 A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A 잡아주면 되고요. 그에 따라 1,3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N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잡아주시면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 따라오고 마찬가지로 1,3을 지나기 때문에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N이라는 직선과 X축, Y축을 둘러싸인 표현의 넓이는 요만큼이 잡히는 거고요. N이라는 직선과 X축, Y축을 둘러싸인 표현의 넓이는 요만큼이 잡혀서 저 두 개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거는 좌표를 혹시 설정할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좌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X절편하고 Y절편 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X절편은 1 처리해 주시고 마이너스 A분의 3이라는 애가 X절편이라고 하죠. Y절편 처리해 주시면 여기 Y절편 0 대입하니까 0, 마이너스 A 더하기 3 처리하니까 실제 여기에 따라오는 요만큼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조심 요놈이 지금 음수죠. 그러면 길이는 0에서 얘를 빼야 길이인 거죠. 또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길이인 거죠. 따라 우리가 길이라는 놈은 A분의 3 마이너스 1 얘가 밑변이고요. 높이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 얘가 높이가 있는 상황이 연두색의 넓이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요놈의 X절편 구하면 되니까 X절편은 여기 찍어주시면 1 더하기 3A, 0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Y절편 찍어주시면 0, 0 대입하니까 A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잡힙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놈의 넓이를 여기 여기다 써주면 2분의 1에 밑변이 1 더하기 3A, 3A 더하기 1인 거고요. 높이가 A분의 1 더하기 3 얘가 높이가 되니까 요거의 무슨 값을 구하겠다? 최소값을 구하겠다라는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분수식이니까 약간 산술계 형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산술계 형태를 잘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2분의 1이라는 전체에 2분의 1로 묶어요. 그 다음에 여기 T분해 보시면 A분의 3-A 보이십니까? 3-A, 3-A 똑같이 보이시죠? 그래서 A분의 3-A라는 놈의 제곱 이렇게 사실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거 통분해 보시면 얘가 A분의 3A 더하기 1입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A분의 3A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도 버틴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2분의 1에
풀고 갑니다. a분의 요거 제곱하고 더하니까 10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6a니까 a 사라지고요. 9하고 1 더하니까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분모하고 분자가 동시에 변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또는 여기서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산술계 여러 가지 형태 생각을 해주시면 2분의 1에 10a 더하기 a분의 10 이놈의 추수값이니까 산술계 써버리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도형적인 거 많이 보다 보면 또 좌표 설정을 안 하거든요. 좌표 설정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선생님은 맨날 좌표 설정만 다 공부했어요. 이창수 얘기할 때. 맞습니까? 그래서 좌표 설정은 항상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얘가 145번이고요. 추가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152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52번 원이 있고요. 그에 따라 정삼각형 하나가 있고 나머지 정삼각형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회전시킴으로써 어두운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반지름이 뭐다? 네, 이게 끝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마찬가지로 지금 내접하고 있는 정삼각형을 막 돌려서 어두운 부분이 어쨌든 최소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내가 얘를 지금 이렇게 생긴 형태로 한번 잡아서 얘기했을 때 어두운 부분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실제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삐져나온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삐져나온 이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대일 때를 사실 언제가 최대라는 걸 식으로 증명하려면 사실 그게 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취를 좀 생각을 해서 언제가 최대인지를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일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정리한다면 언제가 최대인지를 그냥 자취가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제가 최대냐? 주어진 예를 조금씩 더 회전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형태가 완벽하게 정삼각형의 형태가 나와서 이렇게 그려놓는 이 상황이 실제 여기 있는 놈의 넓이가 가장 커지는 상황이 될 거니까 이때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는 정확하게 증명하려면 막 수선해발 내리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60도가 최대라고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때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때가 최대일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줍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바깥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바깥의 넓이는 전체 원에서 이 정삼각형 하나 빼주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오는 이 삼각형 또한 지금 완벽히 대칭인 정삼각형이 될 텐데 이 정삼각형 3개를 빼주면 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처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전체 커다란 넓이에서 커다랗게 생긴 이렇게 삼각형 하나 빼줄 거고 그에 따라 마찬가지로 삼각형 찌그마한 거 이거 3개를 빼줌으로써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실까요? 자,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생각일까요, 여러분들? 피타? 얘들아, 이 문제예요. 원이 있고요. 요 놈의 반지름이 5래요. 그럼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 정삼각형의 내심과 여심과 무게중심은 일치한다. 이거 괜찮습니까? 요 개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얘가 무게중심이어서 요만큼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 놈의 높이에다가 여기가 2대 1이 무게중심의 성질을 활용해서 높이에다가 3분의 2배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반지름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반지름이 아니라 요 한 변의 정삼각형 한 변의 길. 이거 무슨 말인지 되세요? 다시 반지름이라는 놈은 높이 2분의 루트 3a가 높이잖아요. 이 높이의 몇 분의 몇? 3분의 2.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활용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문제에서 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하고 2 지워주시고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루트 3이니까 실제 A라는 거는 루트 3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사실은 무게중심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정삼각형의 내심과 무게중심과 외심을 일치한다 이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요거 말고 얘들아 여러분들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얘들아 외접원이 나오면 선생님이 무슨 법칙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학. 외접원 나오면 사인 법칙 혹시 기억납니까? 사인 A분의 A는 2R 이거. 우리 방에 뭐 했죠? 수원 안 했나? 했죠? 네, 까먹을 수 있죠. 자, 사인 60도분의 한 변의 길이라는 게 2R, 사인 A분의 A는 2R 이렇게 처리하시면 사실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 곱해버리니까 루트 3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 사인 법칙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복습해주세요. 사인 A분의 A는 2R다. 언제 활용한다? 외접원이 나오면 활용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게 좀 더 선해. 뒤쪽에서 여러분들은 이거 아마 다 까먹고 다 이렇게 갈 겁니다. 실제 보이만 되면. 해변이 괜찮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일단 요 원의 전체 넓이는 반지름이 5고 원의 넓이 25파이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3인 상황, 뭐죠? 모두 3인 상황이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요거 처리하시면 A제곱 하니까 72 처리했고요. 이제 요만큼의 넓이 세배하고 처리하시면 되는데 주어진 얘는 완벽한 지금 대칭성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들이 모두 다 합동인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A. 이 전체가 A면 여기가 완벽하게 이 길이 이거 다 정삼각형일 거라고요. 정삼각형.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A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네.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A제곱 9분의 A제곱 75. 근데 이런 게 3개 있다 처리해 주시면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이게 152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언제가 추대인지는 사실 그냥 저렇게 생긴 정삼각형 튀어나오는 넓이가 추대가 되면 되는데 내가 추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정답을 내면 된다. 우리가 일단 152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16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61번. 지금요. 네, 다녀오세요. 상호 여기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요놈의 방법의 수. 자연수의 합으로 쪼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P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P3P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억. Pn은 2분의 n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은 Pn 플러스 n이 Pm 더하기 Pn이다 나와 있고요. 이은 Pn 제곱이란 얘가 Pn의 제곱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면 주어진 이 자연수 두 개 합으로 쪼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지금 Pn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확실히 해라고 해가지고 이 예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2하고 1, 여기 왼쪽이 무조건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2하고 1로 쪼개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해서 일단 P3은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Pn이 이거 어떻게 읽냐면 여러분들 n을 2로 나눈 목이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요 가우스가 의미하는 건 정수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n을 2로 나눴을 때 정수 부분, 즉
n을 밀어넣었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깔끔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 증명을 해도 되고 그냥 대입해가지고 규칙성을 찾아도 되는데 빠른 방법은 좀 더 쉬운 방법은 그냥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해보면 P3은 1입니다. 자, P4라는 거 보면은 4라는 거는 3 더하기 1로 쪼개질 수 있고 2 더하기 2로 쪼개질 수 있죠. 그 외에 자연수 쪼개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네요. 그래서 두 가지 있는 겁니다. P5라는 건 4 더하기 1 가능하고 3 더하기 2 가능해서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따라합니까, 여기까지? P6이라는 건 5 더하기 1 있을 거고 4 더하기 2 있을 거고 3 더하기 3 있으니까 3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로 Pn이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얘가요, 이 n이 사실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해 주실까요? P3이라는 거는 요거 2 더하기 1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가 짝수면 두 개가 똑같아지는 상황이 돼서 여기 약간 한 가지 경우들이 조금씩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P3은 1, P4는 2, P5는 2, P6은 3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 저 기억은 그냥 맞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증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n이라는 놈을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다르기 때문에 홀수인 경우하고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그에 따라 P2K 더하기 1이라는 건 그에 따라 P2K라는 걸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입해보니까 맞다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니은 가겠습니다. 이제 니은하고 디귿을 풀 때는 우리가 기억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 n 더하기 n이라는 수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걔가 딱 나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 나머지 형태가 약간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같다라는 걸 증명이 되면 참 좋은 거고 안 된다면 관리를 찾으면 되는데 관리 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짝수 나오고 홀수 나오면 뭐 3일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그럼 P3은 뭐예요? 똑같네. 3하고 2 이런 거 볼까요? 3하고 4 이런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왼쪽은 뭐가 나오죠? 7을 2로 나눴을 때 뭐를 생각하면 될까? 왼쪽은 3이 나오는 건 괜찮습니까? 왼쪽은 3이에요. 얘는요? 1 나오고 2 나오고 똑같네. 잘못 겁니다. 4하고 4하고 4. 홀수. 홀수 쓰는 말이 안 되는구나. 여기가 착수가 되겠다. 자, 3하고 3이라는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도 이 왼쪽은 6이 나오니까 3이라는 애가 딱 나오겠죠. 근데 얘 일어나면 몫이 1이고 몫이 1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짝수가 되면 하나가 플러스가 되는데 홀수면은 약간 나머지가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홀수로 생각하고 여기 짝수 생각하면은 관리라는 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게 뭐 그냥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사실 이게 틀리다라는 게 바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뭐 n이 n사가 뭐 대입할까 아니면 3이라는 거 한번 대입해 보시면 똑같이 여기는 P9가 따라오는 거고 여기는 P3의 제곱이 되는데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거는 4인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거 1이니까 1의 제곱은 애초에 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그냥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1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160번의 디귿 160번의 디귿 가도록 할게요. n 더하기 n 마이너스 1이 소수가 극복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fn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디귿만 질문이에요. 그럼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만 할게요.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은 1이고 fn-1보다 fn-2가 크면 이때 fn-3은 4다. 자, 얘들아, 이건 디귿 되게 해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게 한 번만 완벽하게 이해가 빡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납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의 fn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fn은 n인데 어떠한 n이냐면은 주어진 얘가 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지금 fn이라고 정의를 하겠대요.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f10이라는 걸 한번 해봐라고 해서 기억을 주고 있는데 f10이라는 거는 n에다가 10을 대입하니까 9 더하기 n이란 애가 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이 n의 값을 지금 얘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n이 1이면 소수가 아니고 n이 2면 11이라는 소수가 맞으니까 이 n은 2다라고 해서 가장 작은 n 값은 2가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일단 여기 있는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n-3이 의미하는 건 n에다가 n-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n-3을 대입해 주시면 n-4 더하기 m이라는 얘가 놈이 소수가 되도록 되게끔 하는 가장 작은 m이 뭐라는 얘기예요? 4다라는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반대로 요게 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m의 값이 4라는 얘기는 이 m이 1이어도 이 m이 2여도 이 m이 3이어도 얘가 소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이해됩니까? 얘가 소수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 4를 대입했을 때는 소수니까 n은 소수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얘는 맞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연수 n이 4란 얘기는 그 외에 1, 2, 3을 대입했을 때는 소수가 되면 안 되고 4를 대입했을 때는 소수가 돼야 되니까 요 형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요. 요 마지막에 있는 이 말 자체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먼저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이 얘네가 소수가 아니고 얘가 소수임을 의미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한번 가볼게요. 자, n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고요. fn은 1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n 더하기 n-1이 소수가 되도록 하는 이 n이 가장 작은 애가 뭐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m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가 소수라는 얘기니까 실제 얘가 의미하는 건 m에다가 1을 대입한 n이라는 애가 소수입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 오케이 요거는 처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얘하고 얘가 소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거부터 갈게요. 이 n이 소수인데 문제에서 n이 5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일 수밖에 없겠죠. 짝수인 소수는 뭐밖에 없습니다. 짝수인 소수는 2밖에 없는데 얘가 이제 짝수일 수 있다 없다? 없다. 2보다 큰 소수는 무조건 홀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이 5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이 n이라는 거는 무슨 수밖에 될 수가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다? 홀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n-1이라는 놈은 얘는 짝수예요, 홀수예요? 여기다 1 빼니까 짝수죠. 맞아요? 그럼 얘가 소수일 수 있어요? 없겠네요. 이래서 무슨 말인지 얘는 짝수이기 때문에 소수일 수가 없습니다. 얘가 소수려면 이 n의 값이 3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에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이 의미하는 건 여기 n 대신에 n-1을 대입하니까 n-2 더하기 n이 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m을 의미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n-3 더하기 n이라는 애가 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m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자, 그럼 여기 n이 1이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n-는 짝수 소수가 아니거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n-1이잖아요. 따라오세요. 소수가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얘는 1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n은 2가 되면 좋은데 2일 수 있는지 봤더니 2를 대입하면 n이 소수잖아요. 근데 n이 소수라면서요. 그럼 요거 2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이 좌변은 무조건 2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끄집어낼 때 이 n-1이 소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짝수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 좌변이 2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보다는 커야겠죠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1을 대입해도 당연히 소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얘는 소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얘가 1이면은 이 왼쪽보다 크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소수가 아니란 얘기죠. 왜요? 여기 좌변이 2니까 얘가 2일 수 없다고요. 또는 n-의 소수가 아니라는 건 여기서 증명을 했고요. 3을 대입하면은 걔는 무조건 소수죠. 왜? n은 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n의 소수가 맞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뭐가 된다? 3이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 식에서식 의미하는 건 완벽하게 좀 좌변은 2고 우변은 3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이거를 얘가 소수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는 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끄집어낸 건 n-1의 소수가 아니고 n 이거야. 그러니까 n-1이겠죠. n-2가 소수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끄집어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n-3이 소수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있다면 맞는 거고 증명이 안 된다면 틀린 겁니다. 자 근데 n-1이 짝수면 n-3은 무슨 수일까요? 짝수겠죠 여러분들. 근데 얘가 소수일 수 있냐 없냐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짝수인 소수가 될 수 있어요. n이 오면 짝수일 수 있다는 거죠. 짝수인 소수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가 여기까지. 그래서 n이 오면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실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n이 5일 때 얘하고 얘가 소수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근데 n에다가 5를 대입하시면 4는 소수가 아닌 게 맞죠. 근데 여기 n이 오면 3은 소수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n이 5일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다라고 해서요 n이 5일 수가 없다. 이유는 n-2가 소수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n은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n이 5일 수 없으니까 n-3은 2보다는 큰 짝수여야겠죠. 얘들아 되게 어렵죠 그쵸? 그럼 얘는 2보다는 큰 짝수이기 때문에 얘는 소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소수일 수가 없구나라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다시 n-3이 소수이려면 n은 5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n이 5일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소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얘네가 모두 소수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고 n이라는 거는 소수라고 아까 진작에 얘기하고 있었으니 주어진 얘네 잘하는 값이 맞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헷갈리겠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요 이게 더 납득이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서 165번 164번이에요. 164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각자리수를 모두 더하는 걸 s라고 하잖아. n의 각 자리수의 합 그놈을 s라고 할게. fn은 s분의 n이다. 예를 들어서 f25라는 걸 보시면 얘는 이 s가 의미하는 건 각자리 숫자의 합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 써주면 되고 n이라는 건 그냥 25만 쓰면 되니까 얘를 f25라고 정의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10의 배수가 아니고 두 자리 자리수 중에서 fn의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두 자리 자연수를 우리가 쓴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면 이건 두 자리 자연수다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A하고 B의 곱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얘를 실제 두 자리 자연수를 읽으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10A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자리 자연수.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문제에서 10의 배수가 아니래요. 10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B가 0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요. 10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을 B가 0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일단 두 자리 자연수는 이렇게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n이라는 놈을 이 n이 두 자리 자연수인데 얘를 요놈이라고 생각해서 쏙 한번 써보면 각자의 숫자의 합은 a 더하기 b가 따라오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에 따라 위에는 n이라는 이런 놈이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요거의 무슨 값?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 형태에서 이렇게 A, B에 따라서 분모분자가 다 바뀌면 맨날 대분수로 먼저 쪼개고 분모분자가 동시에 바뀌니까 하나만 바뀌게끔 분자의 형태로 나눈다. 그 풀이 혹시 괜찮습니까? 반복해서 유형 정리했던 거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했던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분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뭐 얘를 A 더하기 B의 형태를 먼저 찾아주면 하나가 있으면 이 B가 없어져요. A 더하기 B 더하기 9A라고 생각하는 그 셈을 1이라는 거 바꾸고 빼버리고 A 더하기 B분의 9A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분수의 형태로.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A, B가 변함에 따라 분모분자가 다르다니까 분모분자를 뭐로 나눌 생각? A로 나눌 생각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분모분자를 A로 나눌 생각. 왜? 그러면 분모만 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실제 요게 최소면 된다는 거고 얘가 최소이려면 이 A는 커야 돼요. 이 B는 작으면 되겠죠? 그럼 A 중에 가장 큰 거는 뭐고? 9고 B 중에 가장 작은 거는 뭐고? 1이겠네요. 그래서 A는 9고 B는 1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이거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근데 물론 생각하기 만만치 않았다. 옛날 문제죠. 2003년. 네, 굉장히 옛날 문제인데 어쨌든 발상 자체는 똑같이 흘러가야 된다. 이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65의 디귿 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의 디귿 지울게요. 이 문제 좀 주의 깊게 좀 보세요. 별표 한 2개 정도 쳐보시고. 놈이 1대1 대응. 이 기록하는 A, B를 찾아요. 근데 요 놈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 있다. 근데 그게 A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 디귿을 풀 줄 알면은 뭐 A, B는 그냥 거저먹는 거기 때문에 일단 디귿만 집으니까 디귿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이렇게 생긴 걸 원수로 가는데요. M 더하기 B를. 근데 이 M하고 B가 뭐냐면 M, B가 이 A의 원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 M은 정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놈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대1 대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기 위한 여러분들이 조건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실수전체에서 실수전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H라는 거는 R에서 R 여기까지 쳐줘야 됩니다.
자, 그럼 갈게요. fx라는 그래프를 x가 a보다 작을 때로 잘라야 돼요. 그럼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꼭지점 체크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fx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gx라는 그래프 잡아주시면 gx라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1, 꼭지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문제는 나는 gx를 그릴 게 아니라 gx 더하기 b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gx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이로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이로 하니까 꼭지점이 1 마이너스 b, 2다라고 해서 꼭지점이 이렇게 바뀌어있는 얘가 뭐하는 gx 플러스 b라는 이러한 그래프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냐? 얘를 a보다 작을 때만 그려요. 그러면 내가 a를 이렇게 찍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대1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왜? 증가한 감성을 1대1 수가 아니니까 가로등을 그으면 그 점이 2개입니다. 그럼 실제 a라는 건 무조건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찍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이 조건을 무조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를 a보다 큰 것 같은데 그려달래요. 그러면 내가 a를 여기다 찍으면 그래프 이렇게 나오니까 1대1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를 무조건 여기다 어떻게 찍어낸다? 오른쪽에 찍어낸다. 그래서 a를 이런 데에 찍어주셔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요. 여기 증가하다가 여기도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이 a라는 건 이 x좌표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 범위까지는 무조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합치합니다. 합치하면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얘가 끊어져 있으면 치역이 모든 실수여야 되잖아요. 1대1 대응이니까. 근데 끊어져 있으면 모든 실수가 치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어때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값과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값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선생님이 지금 강조한 건 이거예요. 1번하고 2번씩과 마지막 3번씩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한 이 값과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한 이 값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요 1번, 2번, 3번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실제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모두 다 이 1번, 2번, 3번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디귿을 풀기 위해서 이 3번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3번 또한 만만치 않으니 이번 건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일단 A의 범위는 1-B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과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생긴 A의 범위 1번, 2번을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번을 천천히 해석을 해볼 건데 3번 F에다가 A를 대입합니다. F에 A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3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A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따라오고요. G A 더하기 B는 여기다가 A 더하기 B를 대입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를 대입해서 전개하시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식 계산해 주시면요. 정리해 주시면 2A 제곱 써버리고요. B제곱 2AB 다 쓸게요. 이렇게 다 썼습니다. 마이너스 2A 넘어오면 A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B 남아있고요. 1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생긴 형태가 따라오는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 B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디귿을 보면요. 디귿은 요거 A라는 놈의 원소가 M, B인데 A라는 원소가 지금 A, B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M의 값이 뭐라고 나와있어요? 정수라고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을 순서상은 이 A가 무슨 수인? 정수인 A, B를 지금부터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푸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 푸는 방법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거든요. 정수기 때문에 그냥 뭔지 모른다면은 여기를 만족시키는 정수를 대입을 하겠다. 뭐부터 대입할 생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대입하다 보면 분명히 규칙성을 발견한다든지 여러분들 뭐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단순히 그냥 대입하는 방법이 있다. A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다 보면은 규칙성이 나올 거니까 그에 따라 B를 찾아주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나요? 근데 대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제 무슨 생각이냐? 여기에서 이 A라는 건 이미 정수인 하나의 상수예요. 상수 여러분들. 그러면 A가 상수라고 생각하면 얘는 B에 대한 몇 차식으로 보여요? 2차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얘가 B에 대한 2차식인데 이 B가 무슨 수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 어쩌면 되는 건가? 크거나 같다 써버리면 A의 범위가 사실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주어진 예를 B에 대한 2차식으로 생각해서 B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B 마이너스 A 따라오고요. A입니다. 마이너스 2B로 묶어주시면 플러스 2로 묶을게요. A 마이너스 1 따라오고요.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A라는 건 어차피 정수고 어차피 B는 실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A, B에서 B는 실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없나 크거나 같다라는 걸 써버리게 됩니다. 자, 판별식 써주시면은 A-1의 제곱 에서 뺍니다.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풀어주시면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라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오고요. 인수분해에서 해를 구하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A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대입한 순간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얘가 B가 허근의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허근의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입해서 찾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대입해서 찾기 시작하면 어거지로 판별식이라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자, A의 범위는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실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랑 마이너스 2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만 찾으면 됩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처리해 주시면 자,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식이 B제곱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더하기 16 이렇게 나와요. 그럼 B가 뭐가 나옵니까? 4라는 중근의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더하기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B의 값은 근의 공식 써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3 뺄마리스 3 이런 데가 B의 값이 나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B의 값은 0하고 4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변형에서 나온다면 여러분들 앞에 스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A,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순수성을 다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선생님이 어제 여러분들 기출 다시 한번 쭉 봤거든요. 그중에 다산국어 기출 한번 봤는데 작년 거 다산국 기출의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보라고 시켰던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8번 문제 잠깐 볼까요? 8번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8번 문제 종이까지 가져다가 여러분들 풀게 했던 거 이거 작년 다산고 맨 마지막 문제에 있었어요. 객관식. 자, 어떤 느낌인지 좀
드시나요? 그냥 모의고사 한 문제 킬러 문제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킬러 문제를 받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맞추고 싶냐 안 맞추고 싶냐 또는 도전하냐 도전 안 하냐가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가 반복해서 완벽하게 해야 시험 때 좀 건드릴 수 있는 날이거든요. 거죠. 하지만 저 한 문제 외에는 그렇게 딱히 볼 게 없었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 말은 반대로 뭐냐? 다른 문제 열심히 검산하고 다 한다면 15분, 20분이 남았을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 그 15분 동안 저 문제를 풀어서 100점을 맞냐, 100점 맞추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완벽히 풀어보면 그 15분 동안 고민할 여지라도 있다. 하지만 풀지 않으면 애초에 절대 건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분들. 이래까지 무슨 말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시면은 뭐 A, B라는 애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3, 4라는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4 이렇게 5개의 소수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끝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5개가 있고요. 뒤에서는 뭐가 되죠? 그 5개의 원수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요거 네, 요 2개 더한 거가 5쌍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2개 더해주시면 여기 1 나오고 이거 다 더할게요. 여기 다 더해요. 여기 다 더합니다. 요거 2개 더하면 지워지고 2 나오고 요거 2개 더하면 1 나오고 요거 하고 다 더하니까 2 나와서 다 더하니까 5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답 중에 요거 만족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이 뜻일까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A, B 열심히 구했는데 얘가 요거 만족하는지 지금 생각 안 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B가 마이너스 4가 B가 4가 가능하죠? 이건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면 이 B가 3분의 루트 3이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3 플러스 루트 3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됩니다. 3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이니까 얘가 얘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여기 3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이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이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이면 안 돼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면 되네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3개가 됩니다. 다시 이거 2개 더하면 1 2개 더하면 1 더하기 루트 3 2개 더하면 3 나옵니다. 답은 5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다 따라옵니까? 근데 얘를 그래프로 풀 수 있는데 일단 지울게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남으니까 시간 남은 그래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 풀이까지 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 힘들어요. 자, 185, 186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5번 넘어오셔서 185번 풀어보세요. 네, 185번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각자 조금씩 달랐을 거예요. 어디까지 풀었어요? 네, 185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185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x가 1, 2, 3, 4니까 1, 2, 3, 4에서 1, 2, 3, 4로의 함수를 일단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임의의 A, B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면은 얘가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임의의 A하고 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내 마음대로 대입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1, 2, 3, 4밖에 없는 겁니다. 왜? F의 정형이 1, 2, 3, 4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 2, 3, 4를 다 대입해가지고 그에 따라 식의 형태를 찾아내면 되는 여태까지 많이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대입을 안 했다면은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내가 물론 여기다가 1, 2, 3, 4를 1, 2, 3, 4를 다 대입해서 쓸 건데 그 중에서 F1은 3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A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실제 B가 가능한 거는 F1이 이미 3이니까 B가 1, 2, 3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입할 때도 A에다가 1을 대입할 때는 B에다가 1하고 2하고 3을 대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형태를 먼저 대입해서 봐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까? 그러면 일단 좌변은 무조건 성립하고 있는 게 맞아요. F1은 1보다 크다 같은 것도 맞고 이거 다 맞잖아요, 여러분. F1이 이미 3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여기에서 빠르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여기에 1 대입하니까 얘가 3입니다. 3이라는 애가 B에다가 1 대입하니까 F1, F2, F3 이렇게 일단 나와서 F1은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당연합니다. 얘는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끄집어낸 건 F1은 3 이하고 F3은 3 이하라는 걸 대입해가지고 끄집어냈다라고 해서 이런 걸 추가적으로 거예요. 여기까지 계세요. 무슨 말이지? 그 다음은요,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 A에다가 1 대입했을 때 B가 1, 3인 거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 F라는 치역 한번 바라봐 보시면 이 치역은 공역 1, 2, 3, 4밖에 없죠. 그럼 이 공역 치역은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F의 치역은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무조건 답이 이상이니까. 결론이 뭐냐? 여기 B에다가 1 대입했을 때는 이 A에 1, 2, 3, 4 아무거나 다 대입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치고 B에다가 1 대입했을 때는 A에다가 1, 2, 3, 4를 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좌변은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죠. F라는 값은 무조건 1 이상이 맞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이 결과만 한번 다시 보면요. F1은 F1보다 크거나 같고 F2는 F1보다 크거나 같고 한번 쓸게요. B가 1 고정이니까 F1하고 F2하고 F3하고 F4가 F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얘가 3이 상황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결과적으로 끄집어낸 것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F는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고요. F2가 3보다 크거나 같고 F3이 3보다 크거나 같고 F4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끄집어낸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 위에서 F2하고 F3이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 말은 얘하고 얘가 뭘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씁니다. 근데 끄집어낸 게 만만치 않은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F2하고 F4는 3으로 고정인 겁니다. 문제에서 F1은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이라고. 자, 그 다음에 F4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의 최소값을 원했으니까 F4가
3이거나 4일 수 있는데 3이어야 충분인 거죠. 따라오세요. 4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실제 여기가 3, 여기가 3, 여기는 6, 여기 중요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 B에 대입하는 건 맞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립하는 거를 대입을 해야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을 이렇게 깔끔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문제였고요. 184번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184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번도 마찬가지로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얘들아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다루고 싶다면 HT라는 식을 세울 줄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요. 사실 풀이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요. 풀이가 어렵지 않아요. 단 어렵지 않다라는 그 기준은 우리가 앞에서 어려운 문제들 풀어봤을 때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그 풀이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 fx하고 gx라는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 요놈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어서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y좌표 찍으면 0,0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얘가 fx. 자, g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gx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m,n이잖아요.
그럼 꼭지점을 M,M을 찍을 때 어디다 찍어야 돼요? 나머지를 찍을 게 아니라 YX라는 직선 위에다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린다고 하면은 YX라는 직선이 필요한데 그 YX라는 직선 그릴 때도 Y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고 0,0을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YX를 그려서 꼭지점이 M,M이 여기 어딘가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에서 M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을 찍을 때도 M,M이라는 걸 여기 어딘가가 대충 찍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아래로 M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똑같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형태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지금 fx하고 gx라는 걸 대충 그려놨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fx가 t가 되고 gx가 t가 되는 x들을 모아놓은 걸 이러한 집합이라고 했대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x들을 다 구해놓은 거에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이 뭐냐? fx가 t가 되고 gx가 t가 되는 x들의 합, 즉 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이걸 만족시키는 x, x를 모아놓은 거에 합을 h라고 할게요. ht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다시 얘가 의미하는 건 fx가 t가 되는 것과 gx가 t가 되는 거에 뭘 물어봤다? 근의 합을 지금 ht라고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의 합이라는 건 근을 직접 풀어도 되지만 대칭성을 가지고 풀어도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t를 이동시킴에 따라서 근의 합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문제에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y는 t라는 걸 그릴 때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y는 t라는 거는 얘보다 조금 위쪽에 t라는 걸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 건데, 자, 이때는 fx가 t가 되는 건 두 개가 있지만 gx가 t가 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근의 합이 두 개의 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합은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걸 몇 하는데요? 2배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들아, 이제 이게 있으면 끝입니다. 자, HT라는 건 근의 합인데 이때는 근의 합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T를 내가 조금 위로 올려요. T를 조금 위로 올려요. 그래도 근은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똑같이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겠네요. 언제까지? 계속 근이 두 개입니다. 언제까지? n보다 작을 때까지. 정답.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n보다 작다면 근의 합은 근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t가 m이 돼버리면 이렇게 따라오니까 근이 몇 개가 돼버려요? 3개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3개가 요거랑 요거 3개라고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요 놈의 근은 뭐예요? 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t가 언제?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t가 n보다 조금 크면 어떻게 되죠? t가 n보다 조금 크면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4개 생기는 거 보이세요? t가 n보다 조금 크면 여기 사이에 여기 조금 크면 여기가 4개가 생겨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2n이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n. t가 n보다 조금 클게요. t가 n보다 조금 클게요. 자, 근데 얘가 교점이 계속 4개냐? 교점이 계속 4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꼭지점이 대충 여기 어디 있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t가 m일 때는 여기 교점이 3개인 거고 t가 m보다 조금 크면 교점이 4개인 거예요. 하지만 t가 여기 오면 교점이 몇 개예요? 3개가 되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뭔지 모르지만 k라고 한번 잡아보시면 k보다 작을 때까지가 교점이 3개인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t가 k일 때는요 교점이 몇 개예요? 3개죠. 좋습니까? t가 k일 땐 교점이 3개예요. 이제 이거를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t가 k보다 클 때 한번 보겠습니다. t가 k보다 클 때. 자, t가 k보다 커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니까 교점 다시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이건 쉽다고요. 왜? 이거 두 개 더하면 요 가운데 거 두 명이니까 2m. 요거 두 개 더하면 가운데 거 두 명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k보다 크면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 t가 k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하나, 요 하나, 요 하나, 요 세 개를 더한 그걸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데 요게 그나마 조금 헷갈린 거고 나머지는 대칭상으로 빠르게 처리해 주셨어야 된다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요놈의 근해합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 세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근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대칭상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 중에 얘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 빨간색 그래프랑 이 흰색 그래프의 무슨 점? 교점.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연립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두어진 얘를 연립합니다. 자, 연립하시면 넘어가고요. 넘어가니까 이 x로 꺼버리면 1 더하기 n n제곱 더하기 n이 n의 n 더하기 1이 나옵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n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1 더하기 n은 0이 아니죠. n이 양수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고요. x는 2분의 n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는 이 교점의 좌표가 2분의 n이구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얘 뭘까요? 얘하고 얘랑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2m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몇 m? 2분의 3m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m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대로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3m이라는 걸 여기다 써야 된다고.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 k 값이라는 것도 사실은 교점에 따른 y좌표인데 이 k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교점이 x좌표가 뭐였어요? 2분의 m이었잖아요. 여기가 2분의 m이었잖아요. 여기가 맞아요? 그럼 2분의 m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그게 y좌표가 되겠죠. 2분의 m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4분의 m제곱 더하기 m 여기가 k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뭐 이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게 맞아요. 범위까지 다 해볼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쓸까요? 교점수 체크하시면 이거는 교점이 몇 개였죠? 2개였습니다. 2개. 그 다음에 주어진 얘가 몇 개였죠? 3개. 주어진 얘가 4개. 주어진 얘가 다시 3개. 주어진 얘가 다시 4개. 교점수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HT라는 함수를 세운 건데요. 문제에서 HT의 치역의 원수량을 구해야 돼요. 그럼 HT 치역은 요거에 따른 값인데 값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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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근데 얘는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치면 얘는 하나 취급받아야겠죠. 그래서 요 4개를 더하는 게 19를 해주시면 n의 값이 나와서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런 문제 씁니다. 이거 14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18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86번 이 문제 풀고 싶으셨다 할게요. 삼각형이 나와 있고요. 이놈의 연장선이 있는데 P라는 점에서부터 여기를 X라고 잡자. P에서 여기를 수선해봐요. 여기를 Q. P에서 여기를 수선해봐요. 여기를 R. 잡았을 때 PP가 X고 PQ 더하기 Q 더하기 PR이 Y다.
x인데 y를 x로의 함수로 나타낼 때 비형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요만큼이 x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이 y예요. 그래서 x하고 y로의 관계식을 찾아주세요.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 도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할 게 뭐냐면 P 한 점에서부터 다른 쪽에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무슨 접근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넓이 접근. 그래? P 여기 있어요. 변에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무슨 접근? 넓이 접근. 괜찮습니까? 삼각형이 세개형과 똑같다. 근데 P라는 점이 삼각형 내부에 있지 않고 삼각형 위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들의 수선의 발을 내릴 때는 여기에 내려도 되고 여기에 내려도 되고 여기는 못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 무슨 접근? 넓이 접근. 삼각형 두 개랑 똑같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얘가 풀어나가는 애들이 너무 잘 푸니까 동각으로도 된다고 이렇게 P를 여기다 찍어요. 그럼 여기 수선의 발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선이 필요한 거예요? 연장선이 필요해서 여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이런 도형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한 점에서부터 삼각형의 변들을 수선의 발을 내린 건 넓이 접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들 우리 풀어봤어요. 우리 그 뭐지? 그 있잖아요. 실전 테스트. 거기서 이런 도형으로 상술기와 똑같은 거 혹시 아시나? 안 나시나? 없었나? 네? 밑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46번입니다. 146번. 그래서 146번 잠깐 넘어가셔서 지금 안 나왔는데 저번에 했나? 몰라요. 네? 거절합니다. 그쵸, 있었죠? 네. 그래서 넓이 접근하셔가지고 C 끄집어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한번 잘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얘가 딱 그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넓이 접근을 하려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삼각형 AC의 이 넓이가 주어진 얘를 어떻게 쪼개야 돼? 이렇게 쪼개서 밑변 곱하기 높이 맞아요? 요삼각형 그리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 근데 넓이로 표현이 안 돼요. 얘가요. 원래 이 도형은 넓이 표현하는 도형이 맞는데 이 x라는 걸 가지고 넓이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하면은 주어진 이 도형이 한때 유행을 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넓이 접근하는 게. 그래서 애들이 이것만 보면 넓이 이렇게 하다가 넓이로 안 풀리니까 이 문제 못 푼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넓이 접근을 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x하고 y의 관계식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식을 한번 천천히 찾아볼 건데 여기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에 이 직각삼각형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x고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우리가 x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잡아버리면 요 놈의 길이가 x sin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여기가 세타면 문제에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또한 세타가 되겠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를 표현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선분 BC에서 x를 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는 선분 BC에서 x를 뺀 거에다가 사이즈를 넣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실제 주어진 얘가 y라는 놈이 이거하고 이걸 더한 게 y인데 이거하고 이걸 더했다라고 해서 x량 관계식으로 써진다라는 겁니다. y라는 놈이 x 사인 세타 더하기 성분 bc 사인 세타에서 x 사인 세타를 빼버리니까 이 x 값이 사라지네요. 성분 bc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게 y 값입니다. 여기까지 계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 BC는 지금 이 삼각형의 그냥 밑변이니까 상수입니다. 상수. 마찬가지로 이 사인이나 이 세타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삼각형 지금 대놓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 x가 변한다고 해서 BC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x가 이 p가 여기 찍힌다라고 해서 이 세타가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둘 다 상수입니다. 결론은 y는 그냥 상수라는 거죠. x값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저 몇 번이요? 상수그래프 찾아주면은 네, 3번 여기 정답이다라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선생님, 저는 저 y가 넓이 접근이라는 거 깨달았는데 이 넓이가 표현될 때 그냥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밀변 AB 곱하기 PQ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가 괜찮죠? 유삼각형. 네, 유삼각형. 자, 그 다음 주어진 요만큼의 넓이는 AC 곱하기 PR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인 세타 방법보다 똑같이 넓이 접근하셔서 넓이 접근 이렇게 한번 삼각형의 넓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지금 얘가요 2분의 1에 지금 이 AB하고 AC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A가 똑같습니다. 묶어요. 그리고 PQ 더하기 PR이 뭐예요? Y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세요? PQ 더하기 PR이 Y라고요. 그럼 실제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냐? Y라는 놈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분의 AB, 양쪽이 2분의 A를 나오니까 여기에 AB 따라오는 거고 곱하기 2를 하는 게 Y예요. 즉 Y는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A 값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X 값에 관련이 있어요, 없는 그냥 상수라는 얘기지. 넓이 접근해 주시면은 이렇게 써서 이렇게가 나오니까 상수다라는 이런 걸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거 세트라고 한 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넓이 접근하셔서 똑같이 쓴 거는 저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